네, 그제죠. 국회 잔디밭 한 가운데에서 타투를 한 모습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의원입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됐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국회 앞 잔디밭이잖아요. 그렇죠. 국회 앞이죠. 네. 드레스를 입으셨고 보라색 드레스를 입으셨고 등에 이제 타투. 제가 사실 탈못이라고 해야 됩니까? 타투를 전혀 몰라서 네. 어디 인터뷰 보니까 스티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타투를 하신 건 아니고 이건 스티커로 붙였던 것인가요? 네, 타투는 바늘로 이렇게 모양을 새기는 행위고요. 예. 타투 스티커는 말 그대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물을 뿌리면 이렇게 착 붙더라고요. 아, 물을 뿌리면 며칠 붙나요? 갑니다, 저게. 그래서 타투이스트 분의 작품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인 것입니다. 아, 그렇고 저거는 스티커를 붙이는 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피부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참 잘했어요 이런 스티커가 있어서. 그 있잖아요. 그 껌 사 먹으면 예. 판박이 이렇게 붙이던 것처럼 판박이 그렇게 붙이던 쉽게 것처럼. 붙일 수 있는 예. 그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타투이스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고 직접 저렇게 퍼포먼스까지 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사실 법안을 좀 알리고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했고요. 타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또 그리고 스케치북으로는 등이 가장 최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여러 개의 타투를 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쇼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관심은 많이 받았고 이게 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한 관심으로 되면 더 통과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사실 쇼가 맞죠. 그런데 이제 그냥 쇼는 아니고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타투이스트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합법화되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타투가 불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약점을 잡히고 있고 뭐 신고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다거나 그리고 뭐 돈을 갈취당한다거나 혹시 그리고 사업장이 대체로 한두 명 이렇게 자그마한 사업장이거든요. 그렇게 소수로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 경우에는 또 성폭력을 겪기도 하고 이런 뭐 갑질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타투이스트가 이제 타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손목이나 이런 데도 타투를 이제 피부에 직접 하는 부분도 많은데 흔히 또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눈썹에 그렇죠. 눈썹을 이제 하는 것들을 영구화장이라고 하죠. 네, 반영구 화장 반영구화장. 인구가 그 반영구 화장 인구까지 합하면 예. 뭐 타투를 경험한 분들이 1,300만 명이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4명 중에 1명은 항셈이죠. 이것도 이제 눈썹에 반영구화장을 하는 것도 타투에 들어가고 그렇죠. 바늘로 모양을 새기는 행위잖아요. 예. 눈썹 모양을 새기는 행위인 거잖아요. 현행법에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다 불법이죠. 현행법에는 피부에 어떤 시술을 하려면 의사가 직접 의료인이 해야 되는 거여서 네, 그 부분도 그런데 조금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게 예. 지금 타투에 사용되는 용품들이 의료용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투가 전 세계에서 현재 우리나라만 불법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따로 의료 공장을 차려서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법의 소지가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뭐 의사가 시술을 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면허증을 대여를 하는 거죠. 본인이 시술을 하지 않고.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소규모의 타투이스트들이 일하는 데에서 뭔가 협박도 당하고 이런 일들은 뭔가 이제 어떤 분들이 받고 불만이 있다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당신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신고할게라고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협박을 거군요. 굉장히 많이 당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판을 하면 사실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그런 일을 겪다가 좀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타투 유니온 분들과 제가 이 법안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특히 이제 젊고 어린 작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더 이상 우리 동료들을 잃을 수는 없다 생각하면서 타투 합법화를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말씀 듣고 보니까 눈썹 문신으로 눈썹 이제 반영구화장으로 얘기한다면 1,300만이 받았는데 사실은 다 불법이고 하셨던 분들이 누군가 신고한다면 뭔가 벌금을 내야 되는 뭐 불법을 저지른 게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사실 뭐 갑질이라는 게 뭐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직업이 제도권 안에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을 또 겪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술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이렇게 뭐 무선 문신을 하고 뭐 기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소독을 어떻게 예. 할지 뭐 이런 중요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불법인 상태로 놓여 있게 되면 시술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권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 만큼의 산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분장실 선생님들이 눈썹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방구 연구화장을 하자라고 여러 번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받으면 불법을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많은 확률도 사람들이 없죠. 받은 건데 이게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법이 돼 있고 그러면 하시는 분들 특히 언제나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거고요. 그런데 왜 불법인 겁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92년도에 법원에서 타투라는 것을 의료 행위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의사들이 해야 되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문신이라고 불리면서 예. 편견도 꽤 많았고 사실 그냥 뭐 의사가 타투를 해라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도 타투 하지 마라는 거죠.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서 의대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는 사실은 그 의미를 깊이 해석을 해보면 아무도 문신하지 마. 그거는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대법원 판례대로 네. 한다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에 타투는 없게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30년이 그렇게 흘렀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타투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변한 인식과 이 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이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잠깐 사실은 그 전에 저도 잘 몰랐고요. 그냥 분장실 선생님들이 눈썹 문신 하러 가자, 반영구화장 하자라고 할 때 그냥 저는 그냥 달라 보이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진을 잠깐 하나 보면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타투에 이른바 이제 문신으로 불렸을 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불렸을 때는 뭔가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다른 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조금 이건 뭐 특정 계층 사람들만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지금 예쁘죠. 네. 예,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지금 이게 생선은 아니고 아무튼 뭐 물고기가 있는데 상당히 여기 호랑이도 다양한 있고요. 예술 작품들이 피부에 예. 표현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검색만 해봐도 문신으로 검색을 예. 했을 때와 타투로 검색을 했을 때는 결과가 다릅니다. 네. 이 강아지들을 정말 이런 타투를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는 것. 근데 지금 방금 다시 한번 그 앞서 강아지들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PD님? 예.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을 보면 의료인만 할 수 있는데 의료인이 이 호랑이를 과연 의사 선생님이 타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강아지를 의사 선생님이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저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의료계에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한 타투이스트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의술에 인술이 더해지면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걸 이국종 교수님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예술에 그 어떤 것이 더해진다고 해도 의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의술은 의술이고 예술은 예술이라는 거죠. 예. 네. 저도 이제 이거 과연 그러면 혹시 밥그릇 싸움인가 이른바 의료인만 타투를 하게 된다면 그랬더니 의사협회나 이쪽 분들 입장은 우린 그거 어차피 돈이 안 돼서 안 한다. 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감염 위험이나 피부에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하고 양성화를 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훨씬 좀 대처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불법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술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염 위험이라든지. 예. 왜냐면 제각각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게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투이스트들이 25만 명이라고 해요. 또 아까 받으시는 분들도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염 예방 관리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리고 또 매년 위생 교육을 받게 하고 적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만 면허를 갖고 그럼 또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번번이 안 됐거든요. 사실 이번에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발의는 많이 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 폐기가 됐거든요. 사실 또
그 법안 소위 보건복지비 소관 법률인데 그곳에 또 의사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 예.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냥 예. 그 정도로 일상적인 건데 이런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야 여론이 조성되고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이미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빠르게. 뭐 부러우시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현상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의 새 바람인데 사실 류정호는 92년생 대표적인 사실 청년 정치인입니다. 원래 정의당은 청년들 문제에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왜 이 뭐랄까요 새로운 변화에는 모습을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미 근데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은 이미 20대 국회의원 1명, 30대 예. 국회의원 1명을 만들어냈잖아요. 6석 중에 2명이기 때문에 30%가 넘는 청년 정치인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정의당도 올해 창당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당원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뉴스에 왜 이렇게 정의당 소식이 안 보이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저희 정당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 카메라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가 많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신데 하지만 의석수에 청년 정치인이 몇 명, 청년 정의당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진지하게 관련 의제를 내왔고 활동을 하냐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문제가 물론 청년 문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청년 노동 문제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청년 문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 함께 해결되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맞았을 때 더욱더 직격탄으로 더 크게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으로서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하면 그 안에 사실 청년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만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하면서 세심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탑트위스트 합법화 얘기 그리고 정의당의 청년 문제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